자, 반갑습니다. 구주입의 중등부 강사 정충현입니다. 우리 다산중 3학년 친구들 중간고사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이제 중간고사는 끝났지만 중간고사에 어떤 문항들이 들어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어느 단원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기말고사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학습 전략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기출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시험 범위는 아주 정석적으로 일단은 제곱근과 실수, 그 다음에 2단원, 곱셈공식과 인수분해까지 진행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총 객관식으로 24문항이 나왔는데 1단원에서 16문항 나왔을 정도로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한 이 출처는 정확하게 이제 문항만 비슷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문항은 유사한 상황에 숫자만 조금 바뀌어서 나온 그런 문항들을 골라봤는데, 출처는 교과서에서 20문항이 나왔을 정도로, 숫자만 거의 바뀌어서 20문항이 나왔을 정도로 교과서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중단원, 대단원 마무리에 19문항, 그리고 저희 교과서 뺀 마지막에 그런 거 있죠? 뭐 실전에서 조금 더 탐구해보기, 즉 집중 역량 더하기 문항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나눠준 보충 포인트에 2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교과서 외에 2문항 22번과 23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구주입의 내신 대비 교재와 정말로 유사한지, 숫자만 정말 조금만 바뀌어서 나온 문항들을 추려봤을 때 구주입의 내신 대비 교재 연계율은 무려 96%, 즉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들이 저희 내신 대비 교재에 다 숫자만 조금 바뀐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기출문항 분석표를 보면서 저희가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 출제 단원, 그 다음에 출제 유형, 그리고 저희가 구분한 난이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있는 기본은 정말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문항, 그 다음에 요 중난이도는 교과서에 출제는 되어 있지만 한 가지의 개념이 아닌 2가지 이상의 개념을 좀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항이고요. 중상은 교과서에 있는 유형이긴 하지만 많이 접해보기 힘든 문항들을 저희가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여기 우리 시험 보신 친구들은 잠시 이 화면 일시정지 하셔서 내가 틀린 문항이 과연 어떠한 단원에서 출제가 됐고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점검하시고 다음에 좀 보충하셔서 다음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서 프린트 2문항과 교과서 외 2문항은 17, 22, 23, 24번 총 4문항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저희가 오늘 만나볼 문항은 9번, 14, 19번 고등과정과 연계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 문항 3문항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6.2문항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항입니다. 고등과정과 그대로 연계되는 개념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익숙하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x가 있고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일 때 주어진 식을 간단히 정리하시오 라는 거예요. 그럼 많이 익숙한 식들이 내 눈에 보입니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전부 다 완전 제곱식 형태의 2차식이죠. 그래서 저희가 인수분해를 해본다면 첫 번째 식은 3 루트 어떻게 되죠? 그렇죠.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2 루트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제곱과 루트를 소거해서 이 문항을 풀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상황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의 부호가 과연 어떤지, 요 두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서 제곱근과 제곱이 이렇게 소거될 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 처음에 나와 있는 x의 범위를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뭐하다 했으니 크다 했으니 x 플러스 2는 그쵸? 0보다 클 것이고요. 또한 x는 3보다 뭐하다 했으니 작다고 했으니 x 마이너스 3은 0보다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작을 겁니다.
그렇다면 x 플러스 2는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과 루트를 소거할 때 요 x 플러스 2는 그대로 나올 거고, x 마이너스 3은 현재 음수이기 때문에 제곱과 루트가 이렇게 소거가 됐을 때 x 마이너스 3은, 그쵸? 부호가 양수로 바뀌어서 나오기 위해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요, 자, 앞에 x 플러스 2는 그대로 나오고 뒤에 있는 x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나오겠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 식은 5x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만약 요 부호를 따지지 않고 그냥 계산을 하게 되면 정답은 5번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5번을 하신 친구들은 다시 한 번 더, 단순히 제곱과 루트를 소거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식이 어떠한 부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주어진 x를 여기에 바로 대입한 친구들은 조금 슬픕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서 좀 차분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선생님 x 분모가 무리수니까요, 그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친구들은 x값이 유리화를 진행했을 때 루트 5 플러스 2가 나온다라는 걸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대입하신 친구들은 이 문제를 푸실 때 전혀 문제될 거 없이 잘 해결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고등 연계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고등수학 상의 식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또다시 출제가 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요 x값이 약간은 좀 복잡한 식으로 나와서, 복잡한 수로 나와서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기에는 좀 불편한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이 문항을 고등과정처럼 진행을 하려면 어떠한 흐름으로 풀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새롭게 2를 이항시켜서 좌변에는 x-2를 설정하고 우변에는 루트 5만 존재하게끔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활용할 거냐? 그렇죠, 양변을 제곱할 겁니다.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요, 좌변은 x-2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뭐가 돼요? 그렇죠, 5가 되겠죠? 식을 정리하게 되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우변은 여전히 5, 그 다음에 x제곱은 4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내가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냐? 선생님, 주어져 있는 x제곱을 내가 무엇으로 바꿈으로써 4x 플러스 1로 바꿈으로써 분명히 2차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몇 차식의 값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죠, 1차식의 값을 구할 수 있도록 식의 차수를 낮추는 과정을 할 겁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9가 되고요, 우리 x값은 루트 5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요 x에다가 저 주어진 값을 대입하게 되면요, 정답은 5 마이너스 2 루트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오케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x값은요, 여기에 지금 이 문항에 요 x에 대입해서 풀었을 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나올 거니까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경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2 플러스 루트 5의 소수 부분을 A, 5 마이너스 루트 5의 정수 부분을 B라 했을 때 A 더하기 B의 제곱값을 구하시오. 이 또한 고등 연계,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수1의 수원 과정에 로그 단원에서 또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자, 정리 한번 들어갈게요. 지금 저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게 실수의 무슨 부분이죠? 소수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데, 실수의 소수 부분을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대답은 뭐죠? 우리는 실수의 소수 부분을 뭐 한다? 구할 수 없다. 그렇죠? 단순히 무엇을 하는 방법?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만 알 수 있지 그 실수의 소수 부분을 정확하게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실수의 무슨 부분을 활용해서? 그쵸? 실수의 정수 부분을 활용하여 우리가 실수의 소수 부분을 표현한다가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 2 플러스 루트 5. 그렇다면 2 플러스 루트 5의 소수 부분을 구하기 전에 2 플러스 루트 5의 무슨 부분을 구해본다면? 정수 부분을 구해본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지금 우리는 이 정도 정수 부분 구할 때 전혀 문제되지가 않죠. 그래서 정수 부분은 몇이 되고요? 4가 되고요. 그렇다면 2 플러스 루트 5의 소수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주어진 실수에 단순히 정수 부분을 뺀 값을 우리는 소수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수 부분 정리하시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가 나오고 그 값을 우리는 A라고 하자. 그리고 5 마이너스 루트 5의 정수 부분을 B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실전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죠. 5 마이너스 루트 5의 무슨 부분을 구하시오? 정수 부분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선생님 루트 5는요 2보다는 좀 크고 3보다는 작으니까 좀 편하게 표현하면 2점 땡땡땡땡 이어서 5 빼기 2점 땡땡땡땡 하게 되면 3점 땡땡땡땡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5에서 5 빼기 루트 5의 정수 부분을 내가 3이라고 대답을 했다면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5에서 2를 빼야지 3이 되는 건데 그치? 루트 5는요 2보다는 큰 값이에요. 그러면 5에서 2보다 큰 수를 뺐는데 3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실수하시면 안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 루트 5가 실제로는 우리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숫자이니 5 빼기 루트 5는요. 그쵸? 5에서 루트 5를 빼게 된다면 2보다는 클 겁니다. 왜요? 3보다는 작기 때문에 5에서 3보다 작은 숫자를 뺄 거기 때문에 2보다는 클 거고 5에서 루트 5가 2보다는 크기 때문에 5에서 루트 5를 빼게 된다면 3보다는 작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5 빼기 루트 5의 정수 부분은 뭐가 된다? 3이 된다. 죄송합니다. 3이 아니고 몇이다? 2가 된다.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죠? 5 빼기 루트 5의 정수 부분은 몇이다? 2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B의 값은 뭐가 되고요? 2가 되고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을 계산하시오 라고 한다면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3번 문항은 교과서에 출제되지 않았던 유형이고요. 다만 도형의 닮음을 활용해서 내가 제곱근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정사각형 둘레의 합이 8 플러스 4 루트 3입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생기죠? 넓이의 B가 몇 대 몇입니다? 1대 3입니다. 자,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정사각형, 우리가 2학년 2학기 과정이죠. 정사각형은 분명히 항상 닮음인 도형입니다. 그쵸? 근데 두 정사각형의 넓이 B가 1대 3이라는 건 두 정사각형의 무슨 B가? 그렇죠. 닮은 B가 몇 대 몇입니다? 1대 루트 3입니다. 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A의 한 변의 길이를 X로 설정을 한다면 B의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닮은 B가 1대 루트 3이니까 B는 루트 3X가 될 거고요. 지금 두 정사각형 둘레의 합이 8 플러스 4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둘레를 구해본다면 A,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 다음에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 변이 총 몇 개씩 존재하고요? 그렇죠. 4개씩 존재하고 그 합이 몇입니다? 8 플러스 4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양변을 4로 나누고 정리한다면 좌변은 루트 3 플러스 1 x가 될 거고 우변은 4로 나누게 된다면 2 플러스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x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고요. 이 상태 그대로
유리화를 하게 된다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올 겁니다. 네, 괜찮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도형에서 닮음인 도형을 두 개를 주고 넓이 비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닮은 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항 보도록 합시다. 저희 이제 이번 시험 마지막 문항이고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본다면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정사각형이 되도록 모서리 부분을 접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도 정사각형이 되도록 모서리 부분을 접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요런 3ax 플러스 b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그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냥 문제를 풀게 되면요, 어쨌든 정답은 나오게 돼요. 다만 한 가지만 포인트를 캐치하고 들어갔다면 이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그 포인트를 내가 과연 캐치하고 풀었는지, 아니면 그냥 시키는 대로 식을 다 전개하면서 풀었는지 이 해설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의 풀임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포인트가 존재하냐? 분명히 3x 플러스 6이라는 식을 본다면 선생님 3x고 여기는 6이니까 그렇죠. 무엇으로 묶을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3으로 묶어낼 수 있는 포인트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나서 2x 플러스 4를 보게 된다면요, 이제 느낌이 조금은 오실 겁니다. 얘도 2로 묶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2가 되겠죠. 어머나,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가 3x 플러스 2이고 직사각형의 세로는 2x 플러스 2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단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내가 굳이 다 식을 전개하지 않더라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6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요 좌측에 있는 정사각형 A, G, H, E의 넓이를 본다면 이 부분부터 캐치를 해야겠네요. 지금 이 F, C, D가 정사각형이니 세로의 길이가 2x 플러스 2면 그렇죠. 가로의 길이도 뭐가 되고요? 2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렇다면 요 남아있는 AE의 길이는 전체에서 요 ED의 길이를 빼주면 되니까 요 길이는 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GHE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2니까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EDC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구해본다면 한 변의 길이가 2x 플러스 2니까 이 x 플러스 2의 제곱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은 삼각형이죠. 마지막에 2분의 1이 곱해질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2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정사각형,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x 플러스 2의 제곱과 그 다음에 요 밑에다 좀 쓸까요? 2, x 플러스 2의 제곱을 뺀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3,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그것을 문제에 나와 있는 3ax 플러스 b의 제곱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죠. a 값은 몇이고요? 1이고 b 값은 몇이다? 2다.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다 식을 전개해서 계산을 했는지 아니면 이런 포인트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깔끔하게 문제를 풀었는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고득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학습 전략을 가지고 대비해야 되는지 정리하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하고 보충 프린트는 기본이고 필수적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등학생 친구들은 교과서하고 보충 프린트를 학습하는 게 매우 익숙하게 잘 되어 있어요. 다만 중학교 친구들은 아직은 그런 학습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앞서 기출문항 분석표에서 보신 것처럼 20문항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하고 보충 포인트는 반드시 학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단원과 대단원 마무리, 그리고 단원 마지막에 있는 영양 더하기에 있는 부분을 반드시 학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풀었다고 전 다 풀었어요 이러시지 마시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매우 편안하게 문항을 풀이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뭐가 있었죠? 마지막에 교과서 외 두 문항이 우리가 출제가 되어 있었죠. 그런 두 문항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난도 문제 풀이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복 연습과 고득점을 위한 고난도 문제 풀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지2배에서는 구지2배 내신 자체 교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키고 있고 고난도 문제까지 만나보고 풀이할 수 있도록 저희 구지2배 교재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도 구지2배 믿고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전에서의 실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희 구지2배에서는 여러분들 실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시 구지2배에서 만나도록 합시다.